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모의고사 1회 분석 및 기타 작업입니다. 요거까지 끝나게 되시면 이제 우리 모의고사 한 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보고 요런 유형으로 계속 문제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한 개 한 개씩 분석해드리고 직접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모의고사 분석 작업의 1번 문제는 뭔가요? 한번 읽어보죠. 시나리오죠. 그렇죠? 네, 시나리오가 딱 나타나네요. 시나리오를 작성하십시오. 시나리오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순서가 조금 잔손이 많이 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시나리오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 보기, 문제 옵션 뭡니까? 그렇죠. 이름 정의죠. 반드시 이름 정의를 하고 들어갑니다라는 거. I21은 이익률, I19는 순이익 합계로 정의하십시오. 얘가 1번이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작성하러 들어갑니다. 시나리오는 몇 개가 나오더라? 항상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추가를 2번 누르셔야 된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나실 거고, 시나리오 이름 같은 거 쓰실 때 오타로 인한 점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타로 인한 부분 점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 같은 거 제발 정확하게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자. 그렇죠? 기능은 다 썼는데 이런 거 오타 하나 틀려가지고 10점이 날아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이름, 그러니까 셀 이름도 똑같지만 시나리오 이름도 우리 정확하게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율 뭐 이런 것들, 그렇죠? 헷갈리지 않게 넣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는 만든 시트 앞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위치시키십시오.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간혹 가다가 뒤에 위치시키십시오. 이렇게 문제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시트를 끌어갖고 분석 작업 1시트 뒤에 갖다 놓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면서, 그래갖고 우리 기본서에서 다 다뤘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 시나리오 다시 한번 어떻게 작업할 거라고요? 이렇게 작업할 겁니다. 먼저 문제 읽고 셀의 이름 정의부터 하십시오. 셀의 이름 정의하십시오. 그렇죠? 시나리오 문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무조건 머릿속으로 이 생각부터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셀 포인트 상관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블럭 잡고 들어가야 될 경우도 종종 있지만 얘는 블럭 상관없이, 그런 다음에 셀 포인트 위치도 상관없이 메뉴는 위에 탭으로는 가상 분석, 그런 다음에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셔갖고 추가 단추 누릅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추가 단추 누르게 되면 시나리오 입력, 당연히 문제 보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변경 셀 클릭.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우리 변경 셀이 어디가 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 어디가 변동되는 경우? 문제에서 나오죠? 이익률이 변동되는 경우. 그렇죠? 이익률이 변동되는 경우니까 당연히 변동 셀은 어디가 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I21이 됩니다. 그렇죠? 결과 셀은 그럼 어디가 되겠어요? 순이익 합계의 변동 시나리오. I19가 결과 셀이 되겠죠. 그래서 변경 셀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누르고 셀 값을 입력해야 돼요. 얼마로? 문제에서 주죠. 이렇게 이익률이 얼마로? 35%. 35%로 치셔도 되고 0.35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편한 방법.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입력 하나 시나리오 각본 하나 끝내놓고 하나만 끝내면 된다? 아니요. 추가를 한번 더 누르죠. 그래서 2개를 만드세요. 그리고 2개 만들고 나면은 각본 끝. 그렇죠? 각본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뭐 하셔야 되죠? 요약하셔야죠. 요약 누르셔갖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 때 요때 무엇을 잡아줘야 된다? 결과셀을. 맞죠? 보세요. 자, 이래고 확인한 다음에 셀값 입력 문제 보고 35% 뭐 25% 이런 거 세팅해주고 몇 번 실행? 2번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2번 실행해갖고 확인 눌러주시고 나신 다음에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무엇을 눌러주세요? 요약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셀 클릭하면은 결과 셀을 클릭하고 확인하게 되면 시나리오 작업은 끝나게 됩니다. 잔손이 많이 간다 그랬지 문제가 어렵다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죠? 문제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가상 분석의 개념의 문제 중에서 대표적으로 시나리오 자주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교재 풀어 드려야 되겠죠? 자,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죠. 예, 여러분들 페이지 엑셀 화면 넘어오셔갖고 모의고사 페이지로 넘어오셔갖고 분석 작업 1입니다. 문제 똑같이 아까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우리 바로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문제 보고 1번 강사가 뭐라고 그러더라? 그렇지, 이름 정의부터 해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I21셀
그렇죠? I21셀의 이름을 뭘로 바꿔줍니까? 이익률로 바꿔줍니다. 이익률. 율인지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 자, 이름 정의할 때 꼭 말씀드렸었죠. 이름 정의하시고 마우스로 딴 데 클릭하셔라. 엔터 치셔라. 좋습니다. 엔터 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름 정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I19셀은 순이익 합계. 그러면 I19셀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순이익 합계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죠? 엔터 치시게 되면 이름 정의 끝났어요. 선생님, 이름 정의 끝났으면 바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좋습니다. 데이터 들어가셔갖고 가상 분석 들어가고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갑니다. 예, 항상 요 화면이 뜨게 되고, 이제 요 화면 뜬 상태에서 뭐 하면 돼요? 시나리오 추가하시면 되죠? 추가 눌러주죠. 시나리오 추가 누르시게 되시면 뭐? 예, 이름부터 정확하게 세팅하셔라. 이익률 증가, 이익률 증가 이렇게. 되셨죠? 변경셀을 잡아주십시오. 여러분들 변경셀 어디라고 말씀드렸나요? 이익률이 변동되는 경우.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 찍으셔야 된다? I21셀 찍으셔야 됩니다. 맞나요? 그렇죠? 그리고 요 셀이 우리 변경셀이 될 거예요. 확인을 누르면 뭐를 줘요? 입력해라. 변경을 얼마로 할 건지 입력하세요라고 나오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익률 증가에 대한 신호래요에서 이익률은 35%, 여러분들 35% 그냥 쓰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각본 하나 했으면 끝납니까? 아니면 한 번 더 합니까? 좋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추가 누르셔갖고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률 감소. 맞죠? 그런 다음에 변경셀은 I21셀 한 번 잡아놓으면 똑같은 그 위치가 변경셀이 유지가 되니까 특별하게 두 번째 할 때는 변경셀은 신경 안 쓰셔도 되시겠고요. 뭐를 눌러줘요? 또다시 확인 눌러주면 또 묻죠. 얼마로 바뀔 겁니까? 25%로 바뀔 겁니다. 되셨나요? 요번엔 추가입니까? 아니죠. 우리 두 개 추가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뭐 눌러라? 확인 눌러라. 그러면 이렇게 시나리오 관리자로 오면서 시나리오가 두 개가 깔끔하게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뭐 하라고요? 요약하라고요. 그래서 요약 누르게 되면은 자, 결과셀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익률이 변동되는 경우 순이익 합계. 여러분들 저 결과셀이 두 개 이상 들어갈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렇죠? 지금은 이익률 합계니까 우리 어디만 잡아주면 되죠? 여기 하나만 잡아주면 되죠. 혹시나 여기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하나 잡고 또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서 잡아놔면 되겠지만 지금은 문제상에서 결과셀은 몇 개만 나오니까 하나만 나오니까 하나만 잡습니다. 결과셀이 선생님 두 개 이상 될 때도 있나요? 예, 있다라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그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셨으면은 확인 눌러주시면 그렇죠? 만들어지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름 잘 확인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분석 작업 1 시트 앞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만약에 문제에서 뒤에 위치시키라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조그만 삼각형이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위치를 나타내는 삼각형 그때 끌어다 놓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다 앞에 위치시키세요라고 문제가 나오니까 큰 신경 안 쓰셔도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점 문제 끝냈습니다. 간단하구나. 강사가 늘 얘기하더라. 뭐에 초점을 맞춰라? 하는 방식을 규격화시켜라. 그러면 문제가 쉬워진다. 되셨죠? 자,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요. 그러면 시나리오는 끝났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저 순서대로 계속 강사가 움직이는구나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자, 분석 작업 2번 문제 한번 분석해 보죠. 자, 분석 작업 2는 뭐에 대한 걸까요? 읽어볼까요? 쭉쭉쭉쭉쭉쭉 읽어보니까 그렇네요. 여기 뭐에 대해서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십시오라고 나와 있죠. 데이터 표 기능? 이 문제 나오면 쉽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맞습니다. 이 문제 나오면 쉬워요. 자, 문제는 일단 판매가, 판매량, 판매 원가, 임대료, 인건비를 이용해서 영업이익을 계산한 거래요. 그랬었을 때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해서 판매가와 변동량에 따른 이익률 변화. 그래서 데이터 표가 최대 몇 가지? 그렇죠. 두 가지. 대부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어떤 문제에 보면 한 가지로 나누는 거.
한 가지 변화값에 대해서 데이터 표 기능을 쓰라고 문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 뒤에 모의고사 그런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갖고 변화를 계산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데이터 표 기능이 나왔으면은 하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교차되는 셀 위치에서 못 치고 는 치고 수식 셀을 클릭한 다음에 엔터 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교차되는 셀 위치 문제 보시게 되면 어디를 말하는 거다?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항상 수식으로 표시된 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수식이 들어가 있는 그 값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요렇게 변화가 됐을 때, 요렇게 변화가 됐었을 때 우리 어떤 식으로 가상 분석이 이루어지는지, 얘도 이제 가상 분석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1번이 뭐라고요? 여기에 수식셀을 갖다 넣는 거. 그게 1번이죠. 자, 그런 다음에 결과표를 블럭 잡고 2번이 결과표를 블럭 잡으세요. 반드시 블럭 잡으셔야 돼요. 얘는 블럭 잡고 똑같은 메뉴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묻게 되죠. 뭐 행입력, 열입력 두 개 알려주세요. 그렇죠? 두 개 알려주세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입력할 때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값인데 최대 두 가지 값에 대한 변화인데 어떨 때는 한 가지 값의 변화에 따라서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두 개를 안 넣어도 되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우리 몇 가지를? 두 가지를. 자, 그러면 행입력의 대표 셀은 어딘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판매량이 되겠죠. 여기가 기준 1번 수식 입력해놓고 2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블럭 잡는 게 2번. 그런 다음에 그러면 쓰게 나타나게 돼요. 행입력 셀, 대표적인 행입력 셀은 판매량. 그렇죠? 판매량은 대표값이 될 겁니다. 여기에 수식이 존재하겠죠, 여러분들? 어이구, 그 사진까지 갖고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이따 문제에서 보세요. 수식 셀의 판매량의 대표값을 찍어주시면 되시겠고, 열에서는 판매가의 대표값을 찍어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문제가 의외로 간단하다. 네, 문제 분석 끝났으면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봤자 3분입니다. 진짜 시간 많이 들여도 3분 안에 끝내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10점짜리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문제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저도 순서유에서 한번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다시 우리 교재 문제풀이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분석작업 2로 가시죠. 분석작업 2에 가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왼쪽 상단에 수식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수식에 대한 값을 뽑아낸 자료들이 나올 거고, 그럼 물론 수식도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표가 나오게 되겠죠. 1번 뭐부터 하시라고요? 교차되는 셀에 는 찍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뭐를 영업이익을 계산한 거니까 영업이익 여기를 눌러갖고 엔터를 치게 되면 그대로 들어오게 되죠. 네, 지금은 셀과 셀의 연결이기 때문에 이 셀에서 사용한 수식도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고, 여기 있는 수식을 복사해갖고 여기다가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라는 거. 그렇게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예,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여기가 지워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수식을 이렇게 컨트롤 C, 그렇죠? 블럭 잡고 컨트롤 C, ESC, 여기 와서 컨트롤 V 이렇게 눌러주셔도 됩니다. 똑같이 수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갖고 여기에 수식, 결과 셀에 수식이 들어가면은 두 번째 작업이 뭐라고요? 얘는 블럭 잡고 해야 됩니다. 블럭을 잡아주셔야죠. 이렇게 결과표를 블럭 잡아주세요 라는 얘기가 요 얘기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 들어가서 어디 들어간다고요? 가상분석 들어가시죠. 그런 다음에 또 뭐? 데이터표. 그럼 딱 두 가지 물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입력 셀, 열입력 셀. 그리고 행이라고 그래갖고 여길 바로 찍으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무엇을 찍으라고요? 수식에서 사용된 대표값을 찍으세요. 자, 그럼 요길 기준으로 행이면 이렇게 흘러나가게 될 거고, 그때 우리가 뭘 이용했다고요? 판매량을 이용했다고요. 그러면 판매량의 대표 여기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여기 있는 거 찍는 게 아니라 이 수식에서 사용된 대표값을 찍으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열도 이해되실 텐데요. 그럼 선생님 뭐 찍어요? 판매가 찍으면 되죠? 판매가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눌러주시게 되면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은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갖고 좁다라는 뜻이니까 조금 넓혀주면 완성이 되게 되겠죠. 여러분들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면요. 3,000에 16,000. 그렇죠? 16,000에 3,000에 있는 값을 가보면 요 값이나 요 값이나 똑같아져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려요. 그리고 요런 것들 갖고 우리가 지금 제대로 풀고 있는지 뭐 조금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분석 작업에서 세 가지입니다. 통합, 그런 다음에 목표값 잡기, 그리고 데이터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문제가 쉽다. 예, 잔손이 들어가는 거를 제가 이제 문제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하는 방법은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분석 작업 2도 완성을 끝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셔갖고 오늘 분석 작업하고 기타 작업 다 끝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제 기타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입니다. 기타 작업은 문제가 고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뭐 아니면 뭐. 예, 1번은 무조건 매크로, 2번은 뭐, 기타 작업의 2번은 무조건 차트. 그렇죠? 그래갖고 이렇게 문제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얘들은 연습을 통해서 하는 방법 고정화시키고 문제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하라는 작업, 매크로 같은 경우는 하라는 작업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실수 안 하고 완성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보죠. 다음 중 매크로를 실행하십시오 라고 돼 있고 평균 계산하는 매크로죠? 그렇죠? 그러면서 매크로 이름 확인할 거 매크로 이름 평균입니다. 그런 다음에 함수를 주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판단에 의해서 어떤 함수든 쓰세요. 계산을 하라고 그러면 계산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뭐 사용하라고 돼 있나요? 에버러지 함수 쓰라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 에버러지 함수 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자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요거까지를 우리가 매크로가 우리가 녹음 후에 원하는 작업 실행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녹음했으면 플레이 버튼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기본서 설명드리면서 그때 말씀드렸었죠? 그 플레이 버튼을 뭘로 하라고요? 예, 모서리가 접힌 도형을 이용해 갖고 플레이 버튼을 만들라고요. 그래서 영역에다가 위치시켜라. 기억나는지 여쭤볼게요. 우리 버튼 만들 때, 버튼 그릴 때 뭐 누르고 그려요? 오케이. Alt 누른 상태에서 그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정확한 위치에 버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그 버튼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속에 글자를 뭘로 쓰라고요? 평균을 쓰라고요. 결국 그럼 얘는 하라는 작업이 뭐죠?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을 계산하는 게 이게 녹음 과정이 됩니다. 이걸 녹음시켜야 돼. 제 얘기 맞죠? 그럼 그때 그 녹음되는 그 녹음의 이름은 평균이 될 거고 사용해야 될 함수는 녹음 과정 속에서 에버러지 써야 되겠고 플레이 버튼 만들 때 Alt 눌러갖고 모서리가 접힌 사각형 얘하고 연결할 때 뭐 눌러요?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텍스트 입력할 때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끝. 같은 과정이죠? 자, 그럼 요번에는 서식을 바꾸라는 게 이게 이제 녹음 과정인 거고 매크로 이름은 서식. 그렇죠? 이거는 그냥 서식 그냥 이용하시면 되시겠고 플레이 버튼은 빗면. 됐나요? 그렇죠? 그 속에 들어갈 글자는 서식. 연결만 제대로 하시면 된다. 자, 그래갖고 매크로는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항상 나타나는데 하나는 계산적인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하나는 서식 변경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랬었을 때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항상 개발 도구 또는 보기 탭의 매크로를 기록을 버튼 누르죠. 녹음부터 해야 된다고. 그렇죠? 이렇게 눌러갖고 문제에서 명시한 이름을 결정해 주세요. 그렇죠? 문제에서 매크로 이름 뭘로 해라? 확인 누르게 되면 그때 이제 기록 중지 단추로 변경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문제에서 지시사항 녹음하란. 녹음하고 녹음 끝에 기록 중지, 녹음 끝 알려주고 그런 다음에 플레이 버튼 만들어 갖고 매크로와 연결. 매크로 연결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플레이 버튼에 이름 집어넣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요 순서만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순서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 간단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번, 2번 똑같이 문제 다 해결할 겁니다. 들어오시죠.
자, 엑셀 화면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매크로 작업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자료가 있을 거고 1번, 2번 문제 똑같죠? 그렇죠? 그리고 1번은 아까 문제 분석해 드렸으니까 우리 바로 순서에 따라 갖고 매크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루 먼저 들어가시라고요. 그래요. 매크로 작업 문제 나오게 되면 위에 메뉴 중에서 개발 도구 메뉴 요거 끄집어내는 방법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잊어버리신 분들은 물론 한번 끄집어놨으면 계속 나타날 테니까 그냥 쓰시면 되시겠고 우리 기본소의 매크로 과정 한번 더 들어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자, 그리고 개발 도구 들어가고 제일 먼저 눌러야 될 거 뭐예요, 여러분들? 매크로 기록부터 누르죠. 그러면 뭐 결정하고 매크로 이름. 매크로 이름은 뭐죠? 첫 번째 거부터 할 거니까 평균이 되겠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뭐를 눌러주게 되면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요 매크로 기록이 뭐로 바뀐다고요? 기록 중기로 바뀌어요. 이때 하라는 작업이 뭐죠?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을 계산해라. 오케이, 그럼 평균 계산하러 가야 되겠네요. 여기다 갖다 놓고 셀포인트는 당연히 여기다 갖다 놔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fx 들어가 갖고 무슨 함수 쓰실 거라고요? 좋습니다. 에버러지 함수 쓰겠습니다. 통계에 가면 에버러지가 바로 보이실 거고 여러분들 모두에 가서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평균. 그렇죠?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눌러주시고 밑으로 자동 채우기까지 하라는 게 녹음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12월부터 12월까지 평균을 계산해 갖고 여기 N14까지 완성을 시켜라라는 말이기 때문에 끌어다 놓는 것까지가 완성이에요. 자, 그러면 녹음을 다 했어. 내가 필요한 과정을 다 끝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눌러요? 잘하고 계십니다. 기록 중지 누르죠. 깔끔하게 끝났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녹음 끝났네. 그런 다음에 강사가 뭐 만들려고 그랬지? 플레이 버튼 만들려고 그랬죠? 좋습니다. 그러면 삽입의 기본 도형의 사각형으로 옵니다. 자, 그러면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 가셔갖고 사각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인가요? 아까 제가 문제를 그렇죠. 모서리가 접힌 사각형이죠? 네, 좋습니다. 그럼 모서리가 기본 도형이니까 기본 도형에서 찾으세요. 접힌 건 얘밖에 없네요. 그리고 모서리가 접힌 사각형인데 D16부터 다시 요거 옆으로 좀 끌어다 놓을게요. 여러분들 문제가 위치가 보여야 되니까요. 자, 그래갖고 어디에다가 일러스트레이션 똑같은 과정인데 여기 어디에다가 D16, 27 D16이면 여기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뭐 누르면서 그리고 있다? Alt 누르면서 그리고 있다. D16에서 27 여기까지 가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플레이 버튼 만들어 놨으면 아까 만들어 놨던 매크로랑 연결해야 되는 거 맞다 틀리다? 맞다. 어떻게 하시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 그럼 제가 만들어 놨던 매크로 평균 있죠? 확인. 끝났네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왜요? 여기다가 평균을 입력해야 되니까 항상 이 과정이다. 되셨나요? 그러면 매크로는 끝나게 됩니다.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볼까요? 요렇게 필요 없었던 거, 요거 지워놓고 델리트 지웠다가 얘 누르면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가서 답 나온다. 아이고, 선생님 매크로 잘했네요. 그렇죠? 하나 끝. 자, 요거는 이제 지워도 되겠죠? 2번 문제 매크로 바로 한번 실행해보죠. 자, 2번 문제도 똑같네요. 그러면 뭐부터 시작합니까? 뭐부터? 개발 도구 메뉴 들어가고 매크로 녹음부터 해야 되죠? 매크로 기록 들어갑니다. 매크로 이름은 뭘로 할 건가요? 매크로 이름은 매크로 이름은 서식으로 할 거죠? 자, 서식. 그런 다음에 확인 눌러주는 센스. 그러고 나면 기록 중지로 바뀐다. 그때 뭐 하라고요? 하라는 작업해라. 어디하고 어디 영역에 B13에서 B14, B3에서 B14. 그렇죠? 컨트롤 누르고 첫 번째 블럭 잡을 땐 무조건 여러분들 컨트롤 안 누르고 블럭 잡습니다. 그냥 블럭 잡고 연속 블럭 잡을 때 컨트롤 누르고 잡는다. 그런 다음에 D3에서 D14. 좋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요 부분을 표준색 뭘로 하라고요? 빨강색. 홈에 들어가 갖고 글자색을 무슨 색으로? 빨간색으로. 요게 하라는 작업이었네요. 제 얘기 맞나요? 그러면 하라는 작업 끝났으면 개발 도구 와갖고 기록 중지, 녹음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제 얘기 맞죠? 그리고 나면 이제 뭐 만들어야 돼요? 실행 플레이 버튼 만들어야죠. 그래갖고 어디에? 삽입의 기본 도형에 빗면 좋습니다. 삽입의 도형에서 기본 도형의 빗면이 뭐다?
얘가 빗면이에요. 이렇게 빗면이 있는 거. 그리고 이런 도형들은 조금 연습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 위치시키라고요? G16에서 H17. 뭐 누르고 그려야 된다? 네, 뭐 누르고 그려야 된다? 그렇죠. Alt 누르고 이건 아예 누르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그래서 얘는 서식과하고 연결할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물론 바로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확인하라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서식. 됐죠? 그러면 2번 문제도 끝이에요. 선생님 저 확인하고 싶은데요. 어느 거 하나만 예를 들면 글자색을 뭐 녹색으로 한번 해보죠. 그랬었을 때 얘를 누르게 되면 요 두 개가 빨간색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10점짜리 끝났네요. 그렇죠? 그리고 매크로는 항상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요 순서에만 익숙해지시면 요 10점도 실수 없이 하신다면은 얼마든지 편하게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매크로까지도 끝냈습니다. 자, 다음 작업. 자, 이제 원래대로 또 화면 돌아오시고요. 이제 기타 작업이네요. 기타 작업 두 번째 문제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 그렇죠. 차트가 나오죠. 차트 문제 한번 분석해드리고 바로 이건 문제 풀 겁니다. 자, 요거는 정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보셨었을 때 여러분들이 차트를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 내가 만든 차트하고 얘하고 비교했었을 때 모양 똑같으면 어이쿠야 10점 제대로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됐죠? 자, 그러면 먼저 요소 변경하십시오. 요소 변경하십시오. 얘는 제거하는 건 되게 간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로울 수 있지만 제거는 조금 더 손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다음에 추가합니다. 뭐를? 차트 제목을. 구성 요소 중에서 차트 제목 추가가 있겠네요. 그렇죠?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범례. 선생님 범례가 뭐예요? 얘가 범례였죠? 얘가 2번 문제고 얘는 3번 문제. 그럼 범례 더블 클릭하셔갖고 위치만 바꾸시면 되죠. 마우스로 끌어다 놓으시면 안 돼요. 위쪽이라는 위치를 정확하게 줬기 때문에 배치해 주셔야 되겠고. 자, 종류 보시게 되면은 묶은 세로 막대형. 요게 차트 종류가 바뀐 게 얘가 4번이죠. 참, 4번.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디? 맨 마지막 5번 문제는 여기를 손대십시오. 왜? 세로 축이니까요. 그래서 단위가 얼마씩 띄고 200씩 띄고 최대 600, 최소 0으로 해갖고 여기 단위까지 맞춰주시게 되시면 문제가 끝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 문제는 특별한 거 없다. 하라는 데서 대부분 마우스 오른쪽 아니면 더블 클릭.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추가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 뭐가 나오죠? 여기 더하기 버튼 나오잖아요. 더하기 버튼. 더하기 버튼 눌러갖고 내가 필요한 요소, 내가 무엇을 다룰 건가만 제대로 선택하시게 되면 바로 차트는 완성이 되더라. 되셨죠? 자, 그러면 얘 역시도 문제풀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고. 자, 요 화면이 아니라 요 상태에서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자,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죠? 자, 이제 차트 작업 시트로 들어오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차트는 요 차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차트는 이 차트가 되는 거고요. 자료는 이렇게 있죠. 보통 자료를 손댈 이유는 있다, 없다? 없다. 차트 문제에서 자료 손보십시오라는 문제 나오는 건 없어요. 범위를 수정 보세요라는 문제는 종종 나타나지만 그렇죠. 그래갖고 이렇게 우리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각 계열의 전북, 경북, 부산은 제거하십시오. 전북, 경북, 부산. 그리고 전북, 경북, 부산은 제거하십시오. 마우스 오른쪽. 그렇죠. 차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어디로 들어간다고? 데이터 선택. 일로 들어가도 되고요. 여러분들 편하게 차트 디자인 들어가고 데이터 선택 눌러도 된다고 말씀드려요. 어떤 거든지 편하게 쓰십시오. 데이터 선택 누르셔갖고 됐나요? 그래갖고 무엇을 전북, 경북, 부산 요소. 그렇죠? 요거 행렬을 바꿔요. 여기서는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행렬을 바꾸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 맞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뭐를 제거한다고요? 경북 제거. 전북부터 제거해야 되죠? 전북 제거, 경북 제거, 그런 다음에 부산까지 제거.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대로 돌려. 이렇게 행렬을. 그렇죠? 한번 눌렀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는 순간 보시는 것처럼 뭐가 된다? 경기, 서울, 대구, 인천. 경기, 서울, 대구, 인천. 그렇구나. 1번 문제. 어렵지 않으시죠? 만약에 이거 헷갈리시면 여러분들 다시 블록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말씀도 드리고 두 번째.
차트 제목을 추가하라고요? 요소 추가 강사가 어디 누르라 들어라. 차트 선택하고 나면 옆에 무슨 단추 있다고요? 더하기 단추 있잖아요. 그렇죠?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 축 제목이에요? 차트 제목이에요? 차트 제목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디 갈 거다? 차트 제목. 옆에 단추 있으면 꼭 눌러보세요. 위치까지도 세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다가 추가하라고요? 차트 위에 추가하라고요. 그럼 차트 위에 추가하고 난 다음에 맞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입력까지 하래요. 한솔 출판 지점별 재고 현황. 차트 제목을 하게 되면 무조건 차트 제목이란 글자가 들어가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수정 보나요? 마우스를 목자 뒤에 뭐 어디다 갖다 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커서가 들어가죠. 글자를 다 지우죠. 그런 다음에 제가 못 쓸 것 같아요. 그대로 씁니다. 한솔 출판 지점별. 이거 쓸 때 주의할 점. 그렇죠. 띄어쓰기 이런 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띄어쓰기 잘못하시게 되면은 이 점 호로록 날아가죠. 그리고 항상 문제에서 나올 때는 문제에서 나오는 정확한 글자 요거 입력하는 거는 여러분들 기본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2번까지도 마무리가 끝났어요. 차트 위로 추가해서. 그 다음에 차트의 범례는 위쪽에 배치하십시오. 아까 범례가 어떤 거라고요? 요 녀석이라고요. 제 얘기 맞나요? 그렇죠? 요 녀석. 선생님 이거 클릭해갖고 클릭하면은 옆에 뭔가가 떠야 되는데 그냥 클릭은 안 되죠? 더블 클릭.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면 옆에 이렇게 뜨죠. 그리고 더블 클릭해도 되고 여러분들 이건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편하게. 범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범례 서식 눌러도 떠요. 그러니까 다 껴져 있으면 요 옵션은 우리 이렇게 옆으로 뛰게끔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서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더블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뭐뭐뭐 서식 우리가 범례를 다루면 범례 서식 그렇죠? 축을 다루면 축 서식 이런 식으로 가시게 되시면 항상 이렇게 오른쪽에 옵션이 뜨게 되니까 이 옵션 보셔갖고 자 볼까요? 위쪽에 배치하십시오. 위쪽에 불 들어오게 하게 되면 2점 주겠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죠. 손으로 끌어다 놓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3번도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차트 종류를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십시오. 이 녀석은 어떻게 해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위에서 그냥 마우스 오른쪽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기출문제 같은 데 가보시게 되면 요거 하나만 저기 그 차트 종류를 바꾸고 보조축으로 보내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지만 그거 나올 땐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드리고 지금 문제에서는 요 차트 종류만 바뀌면 되기 때문에 그냥 차트 아무데나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차트 종류 변경 눌러주시죠. 문제에서 무슨 종류로 바꾸라고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묶은 세로 막대형. 그렇죠? 차트 종류를 묶은 세로 막대형. 그럼 여러분들 세로 막대형 가셔갖고 여기에 세부적인 종류가 나타납니다. 여기 마우스 모르시겠거든 마우스 조금만 올려놓으세요. 보시는 것처럼 묶은 세로 막대형, 누적 세로 막대형, 그다음에 100% 기준 누적 세로 막대형 뭐 이렇게 뜨는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누적 세로 막대형이니까 얘 누르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뭐를 눌러준다? 확인을 눌러준다. 그렇죠? 아, 점점 똑같아져요,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답을 보여주고 그거에 따라서 맞춰주면 된다. 자, 그러면 4번까지 끝났네요. 마지막 뭐죠?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 그러면 여러분들 세로 값축을 말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디를 말하는 거겠다? 예, 여러분들 어디를?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 그래서 모르시겠거든 더블 클릭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뭐뭐뭐 서식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차트는 뭐 어디를 바꾸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자, 그럼 그대로 나가죠. 자, 최소값은 0. 그렇죠? 그런 다음에 최대값은 600. 아이고 6천이네요. 그런 다음에 주 단위는 얼마? 200. 있는 거 그대로 다 써주셔야 됩니다. 0으로 놔둔다고 해갖고 놔두지 마시고 바꾸라고 하는 건 손수 입력 다 해주세요. 아까 최소값에 00 돼 있다고 그러도록 지우고 0이라고 여러분들 직접 손으로 입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우스를 아무데나 딸깍 찍으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0, 200, 400, 600 그런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변경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이시는 화면과 내가 만든 차트가 자, 보세요. 내가 만든 차트와 우리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가 동일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하, 나 10점 제대로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차트까지 끝났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원래 화면으로 또 돌아오시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이때까지 기본서 배웠던 걸 바탕으로 해갖고 오늘로써 모의고사 1회부터 1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제를 풀어드렸어요. 어떤가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근데 오늘 이렇게 문제를 풀어드렸다고 맨날 이런 식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고 반복적으로 해주시면서 그거에 대한 무엇을 틀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기 어렵지 않게 붙으실 수가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할만하시죠?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진도를 나가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뭔가요? 이제 모의고사 1에서 끝났으면 모의고사 2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기본 작업부터 출발해 갖고 우리 기타 작업까지 또 모의고사 이후에도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강의 찾아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